뭐지? 마눈 낳기 열매 나누기. 반짝반짝 작은 별에 차차 푹푹 고구가 살았어요. 새 친구는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한 입씩 똑같이 나누어 먹었지요. 어느 화창한 날 새 친구는 틸일별로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신발, 장갑, 색안경 각자 가지고 갈 물건을 챙겼지요. 어느새 짐이 한가득 쌓였어요. 똑같이 나눠들자. 그래야 공평해. 새 친구는 짐을 똑같이 나눠들고 영차 우주선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고고가 배낭에 깔려 납작해졌어요. 차차는 부랴부랴 고고의 배낭을 내렸어요. 이 짐은 고고한테 너무 무거워. 똑같이 나누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자 푸푸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힘이 세니까 배낭 2개도 거뜬해. 내가 고고의 짐을 들어줄게. 틸일별로 출발! 우주선은 차차 푸푸 고고를 태우고 무지갯빛 틸일별로 향했어요. 틸일별은 마눈나키 나무가 있는 별이에요. 마눈나키 나무는 여러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신기한 나무이지요. 근데 빨 주르주빠 한복. 드디어 틸일별에 도착했어요. 여기 있는 게 무지개 빛깔이래. 별이 빨주노초 파남불에 여기 별이. 이별 음. 잘 그렸다. 안녕. 드디어 틸일별에 도착했어요. 새 친구는 너른 들판에 천막을 쳤어요. 이제 마눈나키 나무를 찾아보자. 이 별에서 가장 큰 나무니까 금방 찾을 거야.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마눈나키 나무가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걸까? 그때 고고가 나섰어요. 내가 찾아볼게. 내 눈에 맡겨봐. 고고는 목을 쭉쭉 느린 다음 4개의 큰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저기 마눈나키 나무가 보여. 고고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어요. 그런데 숲속으로 들어서자 나무가 모두 똑같아 보여요. 분명 이 근처였는데. 이번에는 차차가 나섰어요. 내가 둘러볼게. 내 다리에 맡겨봐. 차차는 쏜살같이 나무 사이를 뛰어다녔어요. 얘들아, 찾았어. 수령도 안 하는데 큰일 났다. 응가 말이야? 아니. 그러면 누워가지고 배에다 이거 따뜻하게 조금 덮어. 응. 그럼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아프면 말해. 응. 서은이도 눈 감고. 어. 새 친구는 마눈나키 나무 아래로 뛰어갔어요. 탐스러운 열매를 보자 금세 군침이 돌았지요. 하지만 차차와 고고는 손이 없어서 열매를 딸 수 없었어요. 걱정 마. 나는 손이 4개나 있잖아. 푸푸는 퐁퐁 뛰며 열매를 땄어요. 새 친구는 열매를 천막으로 가져갔어요. 발이 빨라지는 건전지 소시지, 팔 힘이 세지는 스프링 초콜릿, 눈이 밝아지는 꼬마 전구 사탕이에요. 그런데 푸푸가 열매를 모두 끌어안고 말했어요. 내가 땄으니까 몽땅 내 거지? 푸푸의 말에 친구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내 눈으로 길을 찾았는데, 내 다리로 나무를 찾았는데. 새 친구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 모두 힘을 합쳐 열매를 얻었으니까 똑같이 나누자. 새 친구는 소시지와 초콜릿 사탕을 접시에 하나씩 담았어요. 그런데 새 친구가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려요. 나는 발이 빨라지는 소시지만 먹고 싶은데. 나는 팔 힘이 세지는 초콜릿이 좋아. 나는 눈이 밝아지는 사탕. 새 친구는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각자 먹고 싶은 열매가 다른데 꼭 똑같이 나눠야 할까? 세 친구는 열매를 다시 나누었어요. 저마다 먹고 싶은 열매를 자기 접시에 담았지요. 이렇게 나누는 게 더 좋은걸? 세 친구는 즐거운 마음으로 마눈나키 열매를 맛있게 먹었답니다. 공평하게 나누면 모두가 만족해요. 공평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나누는 것을 말해요. 똑같이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하며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요. 우리는 용감한 꼬마개. 여기는 왈왈 유치원. 꼬마개들이 다니는 유치원이에요. 가운데선 넘지 마. 누가 할 소리? 너희야말로 조심해. 이런 하양이 형제들과 까망이 형제들이 또 싸워요. 만나기만 하면 늘 으르렁거리지요. 간식 시간에도 꼬마개들은 시끌시끌해요. 야, 하양이들! 너희가 우리 뼈다귀 가져갔지? 첫째 까망이가 건들건들 물었어요. 그래, 가져왔다. 너희도 어제 우리 껌 다 씹었잖아. 첫째 하양이가 고개를 빳빳이 들었어요. 둘째 시간에는 색종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둘째 까망이는 비행기를, 둘째 하양이는 배를 접으려는데 색종이가 딱 한 장 남은 거예요. 내놔, 비행기 접을 거야. 무슨 소리? 배 접을 거야? 결국 마지막 색종이는 조각조각 찢어지고 말았답니다. 흥, 얼굴에 밀가루나 털고 다니시지? 까망이 형제들이 소리쳤어요. 너희는 때나 벗기고 다니시지? 하양이 형제들도 소리쳤어요. 이번에는 꼬마개들이 털 빗갈을 가지고 서로 놀려대네요. 그때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이 녀석들 사이좋게 지내야지. 털 빛깔이 나와 다르다고 놀리는 것은 나쁜 행동이란다. 이리 와서 서로 사과하렴. 꼬마개들은 억지로 손을 잡고는 사과하는 척 했어요. 유치원이 끝나고 꼬마개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때 하양이 형제들이 말을 걸었죠. 까망이들, 정정당당하게 땅 파기 시합 어때? 좋아, 우리는 뭐든 자신 있어. 꼬마개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답니다. 시간이 갈수록 꼬마개들은 점점 지쳤어요. 막내 하양이는 시원한 물이 먹고 싶었지요. 형, 물 좀 먹고 올게. 막내 하양이는 옹달샘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샘물을 먹으려는 순간 난데없이 먹보사자가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으아! 막내 하양이는 너무 놀라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놈 참 만나게 생겼군. 먹보사자가 입맛을 다셨어요. 살려주세요. 막내 하양이가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나무 뒤에 누군가 숨어있네요. 목이 말라 옹달샘을 찾아온 막내 까망이에요. 막내 까망이는 재빨리 형들에게 뛰어갔어요. 큰일 났어. 막내 하양이가 사자에게 붙잡혔어. 소식을 전해들은 하양이 형들은 막내를 구하기 위해 당장 뛰어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첫째 까망이가 막았었어요. 다짜고짜 갔다가는 사자에게 몽땅 잡아먹힐 거야. 좋은 방법이 있어. 꼬마개들은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어요. 막내 까망이가 옹달샘으로 갔어요. 먹보 사자가 막내 하양이를 입속으로 넣으려는 참이었죠. 저 사자 아저씨. 사자가 돌아보았어요. 잠깐만요. 그 조그만 애는 제 친구예요. 제 친구를 놓아주시면 꼬마개가 많은 곳을 알려드릴게요. 그래? 그럼 당장 가야지. 네가 앞장서거라. 먹보사자는 막내 까망이를 따라 나섰어요. 먹보사자는 해벌쭉 웃었어요.
눈앞에서 꼬마개 여러 마리가 뛰놀고 있었거든요. 올 거니? 먹보사자는 먹이를 놓칠세라 눈을 희번덕거리며 달려들었어요. 그러다 쿵! 먹보사자가 엄청나게 크고 깊은 구덩이에 쑥 빠졌어요. 꼬마개들이 땅 파기 시합 때 만든 구덩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친 거였죠. 우리가 해냈어! 꼬마개들은 팔짝팔짝 뛰며 좋아했어요. 까망이들 고마워. 하양이들도 멋졌어. 꼬마개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우리는 용감한 꼬마개, 서로 으르렁거리지 않아요. 까망이면 어때? 하양이면 어때? 다 함께하면 신나는걸요. 다 함께 정답게 놀아요. 친구들과 함께 놀면 참 신나고 재미있어요. 하지 아빠, 신나고 재밌다는 거 아빠가 말했잖아. 맞죠? 혼자 노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 훨씬 재밌지. 혼자 아빠. 응? 근데 이거 근데 벽 뚫린 줄 알았다. 그랬어? 뭐가 아빠 뭐가 벽 뚫린 줄 알았다. 얘네가 벽돌인 줄 알았대. 하양이, 까망이, 꼬마개들인데 벽돌인 줄 알았대. 이제 눈 감고 자. 이제 그만. 내일 아침에 일어나려면. 친구들과 함께 놀면 참 신나고 재미있어요. 하지만 같이 놀다 보면 다투는 일도 생기지요. 다 함께 사이좋게 노는 방법은 없을까요? 젤리 공장의 까모. 말랑말랑 새콤달콤 꼬마 생쥐 까모는 젤리를 참 좋아해요. 젤리 공장에서 태어나 젤리를 먹으며 자랐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젤리를 먹을까? 오늘도 까모는 젤리를 먹으며 형들과 함께 신나게 놀아요. 한참 놀다 보니 어느덧 해가 떠올랐어요. 벌써 아침이네. 얘들아 가자. 형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까모야 빨리 와. 하지만 까모는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히히, 미끄럼 조금만 더 타야지. 철컹. 공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까모는 그제야 후다닥 집으로 돌아갔어요. 살금살금 침대로 다가가는데, 까모, 지금 몇 시야? 철원, 엄마에게 딱 걸리고 말았네요. 엄마는 화난 얼굴로 말했어요. 까모, 우리 가족이 지켜야 할 규칙이 뭐지? 하나, 새벽 6시까지 집으로 돌아온다. 둘, 반죽통에 들어가지 않는다. 셋, 스위치는 절대 누르지 않는다. 그래, 이곳에서 오래오래 살려면 우리가 정한 규칙을 꼭 지켜야 해. 알겠니? 그런데 까모는 대답이 없어요. 어느새 새근새근 잠이 들었네요. 다음 날에도 까모는 형들과 젤리 공장에서 즐겁게 놀았어요. 형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도 까모는 또 혼자 남았지요. 헤헤, 오늘은 꼭 반죽통에 들어가 봐야지. 무지무지 재미있을 거야. 까모가 커다란 반죽통으로 올라가요. 누가 우리 까모 좀 말려주세요. 까모는 빨간 스위치를 꾹 눌렀어요. 그러자 반죽통이 낑 돌아갔어요. 영차! 까모는 허리에 줄을 묶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큰일 났어요. 허리에 묶은 줄이 뚝 끊어졌어요. 까모가 반죽 속에 퐁당 빠졌어요. 반죽통에서 허우적대던 까모는 파이프를 타고 내려와 젤리틀에 뚝 떨어졌어요. 까모를 태운 젤리틀이 움직여요. 까모는 온몸이 끈적끈적.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마침내 까모는 커다란 젤리통으로 통 떨어지고 말았지요. 까모의 머리 위로 젤리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까모는 꼼짝없이 젤리통에 갇히고 말았어요. 버둥거릴수록 자꾸만 아래로 빠져들었지요.
까무는 점점 힘이 빠졌어요. 까무야, 정신 차려. 까무는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눈앞에 엄마의 얼굴이 보였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 얘들아, 지금이야. 형들이 힘껏 밧줄을 당겼어요. 그 순간 철커덩 하며 공장 문이 열렸어요. 이리 와봐. 여기 생쥐들이 있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까문의 가족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렸어요. 아슬아슬 쥐구멍 속으로 숨어들었지요. 사람들이 쥐구멍을 꽁꽁 막았어요. 까문의 가족은 이제 이곳에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얘들아,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겠구나. 까문의 가족은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꾸렸어요. 까문은 미안해서 눈물만 났지요. 까문의 가족은 통조림 트럭에 올라탔어요. 통조림 공장으로 떠나기로 했거든요. 까문은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규칙을 잘 지키는 생쥐가 될 거야. 엄마와 형들은 까모의 말에 찍찍 웃었답니다. 까모의 규칙 하나, 새벽 5시까지 집으로 돌아온다. 둘, 생선 저장고에 들어가지 않는다. 셋, 어떤 스위치도 누르지 않는다. 규칙을 잘 지키면 모두가 편해요. 규칙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지키기로 한 약속이에요. 서로 싸우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정해진 약속을 잘 지켜야 해요. 엉덩이 별에서 온 친구. 쿠룽쿠룽. 집 밖에서 커다란 소리가 났어. 나는 깜짝 놀라서 뛰어나갔지. 이게 웬일일까? 커다란 우주선이 내려오고 있어. 엉덩이 모양 같기도 하고 하트 모양 같기도 해. 윙윙. 우주선 문이 열리더니 웬 아이가 나타났어. 안녕? 난 엉덩이 별에서 온 뿌지기야. 뿌지기는 엉덩이를 쑥 내밀더니 내 얼굴에다 방귀를 뿡 뀌었어. 똥 냄새. 어? 우리 별에서는 방귀로 인사하는데 너희는 방귀 싫어하니? 뿌지기는 정말 신기한 아이였어.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니까 계란말이가 둥둥 날아올라 뿌지기 입으로 쏙. 무거운 엿기도 발끝으로 빙그르르. 잠잘 때는 또 어떻고. 졸려. 피곤해. 내일 또 놀아요. 천장으로 날아올라 드르렁 드르렁. 지구를 여행하러 왔다는 뿌지기는 희한한 별에서 왔나봐. 다음날 도서관에 가려고 뿌지기와 길을 다섰어. 그런데 뿌지기가 갑자기 찻길로 뛰어드는 거야. 우와, 저것 봐. 대굴대굴 굴러가네. 뿌지가 위험해. 나는 간신히 뿌지기 발을 잡았어. 한숨 돌리고 나니 버스가 도착했지. 뿌지기가 보이지 않아. 친구야, 여기야, 여기. 큰일이야. 뿌지기가 버스 위로 올라갔어. 뿌지가 위험해. 빨리 내려와. 안 되겠어. 지하철을 타는 게 낫겠어. 엄마와 나는 양쪽에서 뿌지기를 꼭 붙들고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갔단다. 설마 지하철에서는 말썽을 피우지 않겠지? 이런, 내 생각이 틀렸어. 뿌지기는 지하철을 타자마자 원숭이가 되고 말았어. 손잡이를 잡고 휙휙 건너다니고 기둥을 잡고 뱅뱅 돌고. 나는 뿌지기를 붙잡고 소리쳤어. 버스나 지하철에서 장난치면 안 돼. 그래? 진짜 재미있는데. 알았어. 드디어 도서관에 도착했어. 나는 뿌지기가 또 장난칠까봐 걱정이 되었지. 뿌지가, 여기는 책 읽는 곳이야. 그럼 조용히 해야 해?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이번에는 미리 말해줬으니까 괜찮겠지?
뿌지기는 책을 좋아하나 봐. 조용히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지. 그런데 갑자기 직, 북 맙소사. 뿌지기가 책을 찢고 있어. 책을 찢으면 안 돼. 그럼 다른 사람이 못 보잖아. 힝. 그림이 예뻐서 갖고 싶었는데. 알았어. 점심때가 되었어. 뿌지가 밥 먹으러 가자. 음식은 손으로 집어 먹지 말고 꼭 숟가락이나 포크로 먹어야 해. 걱정 마. 뿌지기는 고분고분 포크를 들었어. 그런데 어쩌면 좋아. 남의 음식을 후룩후룩 먹고 있어. 깜짝 놀란 사람들이 뿌지기를 쳐다보았어. 그때 뿌지기 얼굴이 붉으라 푸르라 방귀가 뿡뿡. 아우 급하다 급해. 화장실 갈래요. 비켜 내가 먼저야. 뿌지기는 와다다다 사람을 제치고 화장실 문을 쾅쾅 두들겨댔어. 뿌지가 기다려. 안에 사람이 있잖아. 줄을 서서 차례를 지켜야지. 알았어. 참아볼게. 휴,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어. 뿌지기도 피곤한지 콜콜 골아 떨어졌지. 뿌지기가 지구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을까? 아무래도 내일은 지구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더 많이 알려줘야겠어. 친구야, 어제는 진짜 고마웠어. 나 때문에 힘들었지? 지구는 아름답고 재미있는 별이지만 내게는 너무 낯선 곳이었어. 지구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잘 익혀서 다음에 꼭 다시 찾아올게. 네 친구 뿌지기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예의를 지켜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곳을 공공장소라고 해요.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요. 슈퍼 주먹과 마법의 주문. 나는 힘이 아주 세. 유치원에서 팔씨름을 하면 아무도 나를 못 꺾지. 친구들은 날 슈퍼주먹이라고 불러. 슈퍼주먹만 있으면 간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친구 간식을 빼앗으면 되거든. 친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거야 간단하지. 슈퍼주먹을 한 방 먹이는 거야.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간식을 내밀지. 슈퍼주먹만 있으면 그네도 마음대로 탈 수 있어. 맨 앞으로 가서 새치기를 하면 되거든. 차례대로 줄을 서야지. 가끔 겁없이 대드는 친구가 있어. 그럴 때면 어김없이 슈퍼 주먹을 날리지. 그러면 그네는 내 차지야. 친구들이 나만 쏙 빼놓고 재미있게 노는 걸 보면 괜히 심술이 나. 그럴 때면 살금살금 다가가 장난감을 뻥 걷어차버리지. 그러면 친구들은 으앙 울음을 터뜨려. 오늘도 난 놀이터에 갔어. 처음 보는 아이가 미끄럼틀에 올라가고 있었지. 머리카락이 초록색으로 빛나는 아이였어. 저리 비켜. 나는 초록 아이를 잡아 끌었어. 그런데 이 조그만 게 나한테 대들지 뭐야? 순서대로 타야지. 내가 먼저야. 나는 한 방 먹이려고 오른쪽 주먹을 들었어. 그러자 초록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 안 돼! 하지 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 주먹이 공중에서 딱 멈췄어. 나는 당황해서 왼쪽 주먹을 들었어. 안 돼! 하지 마! 그 순간 왼쪽 주먹도 딱 멈춰버렸지. 우와, 슈퍼 주먹이 벌선다. 친구들이 내 주위로 몰려들었어. 나는 팔을 내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 마치 투명한 밧줄로 꽁꽁 묶인 것 같았지. 에잇, 다들 가만 안 둬. 나는 부랴부랴 놀이터를 뛰쳐나왔어. 집에 돌아와서도 내 팔은 그대로였어.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일 큰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
그날 밤 나는 팔을 든 채 침대에 누웠어. 어휴, 분해. 다시 만나면 내 주먹 맛을 보여줄 테다. 나는 슈퍼 주먹을 불끈 쥐었어. 다음 날 눈을 떠보니 다행히 양팔 모두 멀쩡했어. 별것도 아닌데 괜히 걱정했네. 나는 초록아이를 혼내주려고 놀이터에 갔어. 그런데 친구들이 나를 힐끔힐끔 바라봐. 어제 슈퍼주먹 봤어? 초록아이가 안 돼, 하지마 하니까 꼼짝 못하더라고. 혹시 마법의 주문이 아닐까? 나는 화를 꾹 참고 모래터널을 만들었어. 이를 바득바득 갈며 초록아이를 기다렸지. 그런데 갑자기 덩치 큰 형들이 다가왔어. 야, 비켜. 우리가 여기서 놀 거야. 형들은 다짜고짜 소리치더니 내가 만든 모래터널을 뭉개버렸어. 왜 이러는 거야? 나는 벌떡 일어났어. 시끄러워. 안 비키면 주먹 날라간다. 형들이 주먹을 번쩍 들어 올렸어. 바로 그때였어. 초록아이가 내 앞을 가로막았어. 안 돼! 하지 마! 그러자 형들의 주먹이 굳어버렸어. 형들은 어리둥절하며 이번에는 발로 나를 뻥 차려고 했어. 안 돼! 하지 마! 초록아이가 다시 외쳤어. 그러자 발까지 딱 멈추고 말았어. 정말 마법의 주문인가 봐. 지켜보던 아이들이 수근거렸어. 동생을 때리려고 한 거 사과해. 모래터널 부순 것도 사과해. 초록아이의 말에 형들이 모기 소리로 말했어. 미, 미안해. 그러자 정말 마법이 풀린 것처럼 팔과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형들은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 버렸지. 그 뒤로 초록아이는 보이지 않았어. 바람처럼 나타났다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지. 하지만 난 매일 초록아이를 기다리고 있어. 아직 고맙다는 인사를 못했거든. 이제 난 슈퍼 주먹을 쓰지 않아.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았으니까. 초록아이는 내가 달라진 걸 알고 있을까? 슈퍼 주먹, 알고 보니 너도 제법 괜찮은 친구구나. 왜 슈퍼 주먹을 쓰면 안 되는지 이제 알겠지? 혹시 형들이 또 때리려고 하면 안 돼, 하지 마 하고 마법의 주문을 크게 외쳐봐. 그러면 너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거야. 초록 아이가. 폭력은 친구를 괴롭히는 나쁜 행동이에요. 친구에게 폭력을 사용하면 그 친구는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요. 말로 놀리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해요.